네, 안녕하십니까. 조민수입니다. 자, 이어서 저는 공동주택관리법부터 해서 남은 11개 법률들 문제에 관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같이. 일단은 이제 앞서서 했던 그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이어서 저 역시도 이제 집중 정리서를 왼편에 올리고 오른편에서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식으로 해서 비교해 가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훑어 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거기 관리법상의 총칙에서 요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항상 시험에 나온 데 있었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요. 우리 집중정리서에 보시면 여기 3번 사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출이 많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면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자, 또 150세대 이상이 되면서 해당 그 단지에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또는요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거나 또는요 우리가 300세대 미만이어서 일단의 조건을 갖추면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그 복합주택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주택수가 150세대 이상이 되어지면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자, 또 위에 1, 2, 3, 4번에 업무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입주자 등이 3분의 2가 어길러서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업무 관리 해보자라고 동의가 되어진 그 공동주택일 때도 이제 전환되어서 업무 관리에 포함이 되어진다라죠. 그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은요, 자, 300세대 이상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되었다. 맞습니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다. 맞습니다. 자, 또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어서 복합주택을 건축을 했는데 150세대 이상이 될 때도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자, 근데 답은 5번이 아니죠. 우리 비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일 때 업무로 전환할 때는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서면 동의를 해야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과반수까지는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업무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틀렸다 기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트를 했을 때 말입니다. 이 집중 정리서에 보시면은요, 오른편에 보시면 비교할 사항이 있죠. 우리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과 충당금의 적립 대상,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이 세대 구분이 150세대가 붙지 않은 특징이 있죠. 또 이번에 보시면 민간 임대법 보시면 거기는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하고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적립, 또 임차인 대표 회의 업무적 구성 대상이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시면은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충당금 적립 대상이 또 여기에 또 별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파트도 꼭 같이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시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 집중정리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이도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보시면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요,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혼합주택단지에서의 관리사항도 따로 정리가 뒤가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관리법상의 입주자란 표현은요, 당연히 소유자와 그들 식구들이죠. 그래서 소유자와 그 배우자와 이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사용자란 표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용자,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을 말하는데, 자, 근데 임대주택이죠.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되어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여기서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는 표현을 여기 뒤에 왼편에 와보시면 사용자라는 표현이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4번 지문 보시면 입주자 등이라는 것은 이제 입주자와 그 사용자, 현재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말한다.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일 것이고, 빈 공간 비어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입주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주인 세대가 살든 살지 않든 관계없이 현재 임차 세대가 살고 있으면 사용자이고, 비어있으면 입주자 분들이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이란 표현이죠. 주택관리사보와 관리사를 합한 말을 말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린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이 주택관리사 보 요 시험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일단의 실무 경력 등이 가미가 되시면은 시험 합격과 동시에 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보로서의 어떤 근무력 3년 또는 직원으로서 5년 등을 근무하셔야 관리사가 된다.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관리 주체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관리 주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잠시 또 집중 등에서를 가보시면은요,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 주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자, 우리 자치 관리를 결정이 되어진 주택 일대는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한 번씩 나오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다, 또 대표의 회장이다, 이 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치 일대는 관리사무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업무 대상 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 등은요, 일단의 관리가 먼저 해줍니다. 그 관리를 해줄 때, 관리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관리 주체성은 인정받죠. 그 다음에 위탁 관리죠. 위탁 관리일 때는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가 자체 관리할 때, 혹시나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요, 주택 관리업자가 나오겠지만은 자체 관리할 때는 주택 관리사무소장님이 아니시고 임대 사업자가 관리주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관리업자 같은 경우도 규모 큰 단지를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경우 있겠죠. 이럴 때 그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요, 이를 또 관리 주체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 비교해서 보십시오. 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자치 관리일 때는요, 관리사무소장님이 관리주체다 해서 맞습니다.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시행사, 사업 주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위탁일 때 주택 관리업자, 또 자체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5번 질문 보십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자도 관리주체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지 제외는 아니겠죠. 한한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런 부분들 쭉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 방법 1반에 대해서 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 1반. 관리 방법 1반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집중 등에서 보시면 거의 빠진 해가 없죠. 빠진 해가 없이 계속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풍성하게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관리 방법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공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묻고 있죠. 자, 우리 공공임대주택일 때 공공주택 사업자도 자체 관리할 때는 관리주체가 될 수가 당연히 있다. 앞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사업주체 관리주체에 포함이 되어진다. 맞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일 때는요, 이 조합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합장은 건설하기 위해서 또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의 장일 뿐이지 이들이 관리주체, 나중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되어서 이제 간섭을 할지 몰라도 관리주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은 당연히 X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완성이 딱 되어지면 위탁으로 갈 때는 주택관리업자일 것이고 자치관리로 갈 때는요, 관리사무소장님이지 어떤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지 조합장 등은 관리 주체성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 사업 주체 시행사들도 이제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할 때는 관리주체가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더라.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상 보시면 입주자 분들이 과반수가 입주하면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도 뭐 구성을 보통 하겠지만은 뭐 관계없이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통지가 없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라고 통지했는데 요구 6개월 안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이제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인계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쉽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가보십니다. 이 문제 보시면 별표 있는 부분 있죠. 별표 있는 부분들은 꼭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업무 대상 단지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할 때에 보시면 해당 입주 예정자들과 관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관리 계약에 근거해서 또 뭡니까?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관리비 예치금도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지는 사항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과반수가 입주가 이루어지면은 입주자 등한테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서 알려줘서 당신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것이고 그들 중심이 되어서 관리본부 결정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면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먼저 그들 대표자인 입주자 대표 회의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 사항이 관리 규약의 결정과 똑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서 제안을 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이 있으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까지 필요 없죠. 과반수죠. 과반수 이상의 서면 찬성하는 방식, 서면 동의도 아니고 그냥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방법은 관리 규약의 변경과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입주자 등은 의무 대상 단지이면 자치하거나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로서 제안한 사안을 가지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찬성하는 방식 또는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뿐 아니고 결정되어진 방법의 변경 뿐 아니고 관리 규약의 변경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계속해서 지문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4번 지문이 X입니다. 5번 지문 보시면 자치 관리할 때는요, 최초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래서 문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질문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500세대다 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업무관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 자, 이러한 업무관리 대상의 사업주체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해 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보시면 위에 따라서 관리할 때 관리 규약에 의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관리 규약은요, 이 사업주체가 제안을 따로 했을 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리 규약이 아니죠. 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이 관리 계약에 근거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 질문은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은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관리방법 결정. 금방 설명했던 사항이죠. 관리방법 결정.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5번 보시면 자치관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방법 결정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똑같은 문장 나오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자치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해서 여기 다시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이 집중 등에서를 살짝 가보시면은요. 여기 어디입니까? 47페이지 보시면 여기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도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또 중요한 문제 나오네요. 비업무에서 업무관리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중요한 테마가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잠시만 먼저 갔다 와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비업무에서 업무로의 전환하는 방식이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입주자 등이 의결하죠. 이때 의결은 보시면 입주자 등의 3분의 2로서 의결을 한다랍니다. 의결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제 업무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또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해야 되는데, 이 전환, 그 전에 있던 요 관리인,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30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관리인 이분이 이제 자기는 관리사무소장에 정상적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참 많겠죠. 그러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또 해태할 수 있겠죠. 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의 연수로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환신고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관리 규약을 또 만들어야 돼요.
관리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이 관리규약에 전환 신고가 난 이후에 관리규약의 요 과정에서는 따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 관리규약을 제정했으면 규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다 30일 전에 합니다. 신고는 다 시군구청에 하는데,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접수해서 수리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기간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 신고가 딱 되어지면 3개월 안에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구성이 딱 되었으면 다시 3개월 안에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관리 방법은 위탁 아니면 자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근데 결정한 것이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위탁을. 그러면요, 이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것이 아니고 최초 입대 구성 신고 수리 일로부터 이제 6개월, 또 자치 일대는 관리사무소장 선임과 그 다음에 기구 구성이 필요한데, 이것도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신고 수리 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것이 아니고 입대 구성 신고 수리 일로부터 6개월이다. 요걸 또 기억을 해주세요. 이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도 가보시면은,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딱 보시면은요,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동의해서, 이것이 3분의 2죠, 3분의 2 것이고, 업무관리로서의 전환되었다. 그러면 이 관리인들이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전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수로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3번 질문 보시면, 요 전환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 신고와 수리가 딱 되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입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 신고가 딱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은요, 이때부터 3개월이죠. 3개월 안에 관리 방법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되어진 사항이 밑에 보시면 위탁을 결정했다라고 할 때는요, 대표의 구성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업자 선정할 것이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업무로 갔다가 다시 비업무로 또 제외되는 결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외되는 결정은 또 입주자 등의 3분의 1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제외가 또 결정이 딱 되었어. 그러면 바로 직전에 있던 대표 회장, 이 사람이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제외 신고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 질문만 X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위탁 관리를 또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탁 관리. 그러면은 1번 보겠습니다. 대표회의는 위탁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업자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자입찰 방식으로서 선정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런데 전자입찰 방식 적용이 아주 곤란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을 항상 보시면 경쟁입찰 때가 중요하죠. 그런데 입찰을 하는 방식에 관한 종류, 무슨 또 방법, 또 참가 자격의 제한 등의 중요한 사항들, 또 그냥 뭐 한 업체를 딱 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할 때도 수의계약 대상자가 누구다, 또 조건이 무엇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종전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한다 할지라도 일단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재계약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니까 기억을 꺼주십시오. 자, 주택관리업자가 계약기한 정할 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 보통은 3년이죠. 고려한다. 하지. 요즘은 뭐 2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에 동의를 딱 구해보니까 종전 기존 관리업자가 불만스럽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5분의 1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어요. 5분의 1 가지고는 안 되고 과반수 이상이 서면 동의로서 업자 바꾸자 이렇게 해서 참가 제한 등을 요구할 때, 그때 보시면 그 요구에 따라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우리 집중정리서에 보시면 잘 정리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 파트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전환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6번 문제로 또 가보십니다. 자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자, 우리 입주자 등이 자치 관리를 또 결정했어. 그러면 최초 관리 요구 일로부터 이제 6개월이죠. 그때 6개월 안에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할 것이고 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의 경우에 업무 관리로 전환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은요, 전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죠. 이때는 보시면 자치관리를 결정했으면 입대 구성신고 수리 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 수리부터 6개월. 그래서 이제 전환된 단지일 때는 또 꼭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3번 문제 보시면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대표회의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자치관리일 때는요, 관리사무소장님이 이제 관리 주체이지만 이 관리 주체가 되는 소장을 선임할 때 또 대표회의 내부에서 그들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선임한다. 그런데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건인데 대표의 구성원의 3분의 2만 선출이 되어도 그들 과반수로서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은요, 선임되어진 관리사무소장을 해임을 시켰어. 또 기타 사유로 결혼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관리일 때는요, 30일 안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님 선임을 해야 됩니다. 위탁일 때는 15일 안에 재배치이고 15일이고 자치일 때는 30일이다. 기본적인 꼭 정리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또 7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도 참 중요한 사항이죠. 공동관리, 구분관리 해서 우리가 집중 정리서에 보시면은요, 이 파트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다. 항상 이 결정은요, 둘 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공동관리를 결정하고 또 위탁관리를, 구분관리를 결정합니다. 해서 아시고, 근데 그 결정하기 앞서가지고 2번 상 보시면 공동관리일 때는요, 공동관리 묶어지는 그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하고, 구분관리할 때는 말입니다. 구분되는 그 단위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죠. 구분할 때는 그 기준이 최소 500세대 이상 되는 단위로 구분한다. 체크하시고요. 또 이 공동관리할 때 보시면 두 개든 세 개든 묻지 않는데 합쳤을 때 100, 1000, 1500세대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가 원칙인데 이 큰 대규모 단지죠. 상한선은 묻지 않고 업무관리 대상 단지 큰 거하고 300세대 미만짜리 공동주택 단지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요, 1500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이게 또 포함되었죠.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서 500세대 미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공동으로 묶는다 할지라도 단지를 관통하는, 단지를 구분하는 시설 있죠. 뭐 있습니까? 일반도로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사항이 일반도로 20m 폭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폭 8m 이상 등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그런 단지 구분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시군구청장이 안전성 등에 대해서 또 확보되었더라고 인정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공동관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할 때는요, 인가 받는다가 아니고 그냥 인증만 받으면 되고 결정한 다음에 그 사실은 통보만 하면 되지 따로 인가받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공동관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합쳤을 때 1500세대 이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대상하고 300세대 미만 단지 묶었을 때는요, 초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또 공동관리할 때는 주택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지 구분 시설 없을 것을 요구한다가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라 할지라도 시군구청장이 편리성 또 안전성 등을 확보되었다고 인정을 할 때 이때 그냥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으면 공동관리 할 수 있더라죠. 요 부분이 말입니다. 종전까지는 이것이 구분시설에 있을 때는 3분의 2였던 것이 이제 지금은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로 다 통일되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자, 또 단지 구분해서 관리할 때는요, 구분되는 그 단위가 300이 아니죠. 500세대 이상 되는 좀 구치가 좀 크게 나오는 단지로 구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공동관리나 구분관리를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했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만 하면 되지 따로 인정받은 사항은 아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사항이 X고 딴 거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8번 문제, 8번 지문 갑니다. 자, 혼합주택단지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우리가 보시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이제 혼재되어진 단지를 말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거의 100% 혼합주택 단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용적률을 가지고 시군구청장 또는 서울시 등에서 말입니다. 임대주택에 필히 간에 포함하기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다 혼합주택 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혼합단지편 보시면은요, 우리 집중증여수의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한번 보고 나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혼합단지일 때는 우리 분양주택 중에서는 입주자 대표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사항들을 공동으로 결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는 혹시나 그 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결정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자, 결정사항들 보시면 기업의 관리 방법 결정, 위탁이냐 자치냐, 또 위탁일 때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입니다. 무슨 하나관리냐, 무슨 우리관리냐, 또 장기수선 계획에 각기 다 있기 때문에 조직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요 장기수선 계획 가지고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거나 또 특별수선 충당금, 임대주택에 있는 충당금, 요것들을 이제 집행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기타 우리 징수한 각종 관리비 등을 사용해서 공사 등에 대해서 발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동결정할 것인데 이 공동결정 합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보시면 여기 있는 어디입니까? 기업과 니은상 있죠. 기업과 니은상일 때는 보시면 공급 면적, 뭐 관리 방법 결정과 업자 선정 요것은 2분의 1 초과하는 측에서 이제 일반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 T급과 리얼미형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죠. 요 같은 경우는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 첩을 가진 쪽에서 보통 다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혼이들 보시면 보통 다 3분의 2 이상 되는 면적 평수가 있기 때문에 큰 평수는 분양이고 중소형 평수가 임대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는 거의 다 분양 쪽에서 결정합니다. 실제는. 자, 그런데 위에 보세요. 위에 또 박스 위에 보시면 요 디귿 리얼 미엄에 관한 이상입니다. 디귿 리얼 미엄에 관한 이상인데 3분의 2 이상 측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단지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2번 이상 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딴 것 말고 지금 시급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때는 2분의 1 초과 측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상도 보시는데 여기 실제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돈을 쓰는 부분이 있겠죠. 뭡니까? 돈 쓴다, 충당금 쓰는 문제, 관리비 쓰는 문제입니다. 요 두 개 같은 경우입니다. 요 두 개 같은 경우에 돈 쓰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리얼과 미엄이네요. 요 두 사항들은 자, 분양과 임대가 별개의 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또 그들 간에 각자 결정하자 합의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에서 임대 동이 또 상당히 많아. 이럴 때 보시면요, 페인트 색깔을 칠할 때 분양 쪽에서는 10년 되어도 하자. 근데 임대사업자 LH나 SH에서는 15년 되었을 때 하자 이렇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단지와 분양주택이 페인트 색깔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아시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혼합주택 단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자, 임대사업자와 입주 대표회의가 아니죠. 맞죠. 네, 입주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들이 공동결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진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미리 사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사항 보시면 공동으로 결정할 때 관리 방법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2분의 1 이상 척이 아니죠. 2분의 1 초과측이죠.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분의 1 초과측에서 결정을 한다 해서 초과 이상을 바꿔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또 4번 보시면은요, 지금 실제 장기수선 계획, 충당금, 또 각종 어떤 관리비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 측에서 결정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공동결정에도 불구하고 별개 등으로 구분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각자 결정하기로 협의가 딱 되어지면은요, 각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정은 전체가 아니고 요 리얼과 미염에 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돈 쓰는 문제, 충당금하고 관리비 등 또 기타 소송계 여기 있는 사유에 대한 사항만 들어가죠. 사유에 대한 사항.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요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정확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정리해서 가십시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말이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나옵니다. 대표회. 이 파트는 또 다른 파트니까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